저번 영상에서 징크스를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징크스라고 알고 있는 것 중 꽤 많은 수가 징크스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이자 긍정적인 징크스와 매우 비슷한 이것, 그로 인해 징크스와 매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것, 루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틴은 일상이나 틀에 박힌 일 또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루틴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는 공부 루틴 등을 말하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징크스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루틴은 주로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보여주는 루틴을 뜻해요. 선수들이 본인의 기술을 수행하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습관화된 동작이나 절차인데, 예를 들어 유명한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서브를 넣을 때 특이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바지 뒤쪽을 살짝 잡아당긴 후 옷의 양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코를 두세 번 만진 뒤 양 귀 옆머리를 쓸어 넘긴 후 서브하는 루틴을 하죠. 이 밖에도 손흥민은 필드 위로 입장할 때 터치라인을 오른발로 밟고 그 상태로 깽깽이 걸음을 하면서 들어가는 루틴이 있으며, 서장훈은 선수 시절 자유투를 넣어야 할 때 꼭 공을 5번 튕기고 슛을 쏘는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꽤 특이하지 않나요? 단순히 동작만 놓고 보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하등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행동들인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길래 선수들이 매번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선수들의 경기력은 크게 본다면 기술적 요소, 체력적 요소,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심리적 요소가 루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도 시합 중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그 긴장을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럴 때 선수들은 평상시에 반복해오던 습관이나 절차를 함으로써 긴장감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시합에 수조롭게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마치 처음 할 때 긴장하던 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긴장감이 없어지고 안정감이 생기듯이, 익숙한 패턴을 함으로써 그 안정감을 불러내 긴장감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루틴은 심리적 안정을 찾아준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달 선수도 루틴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루틴은 기술을 수행하면서 기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반쯤 졸면서도 출근 준비부터 아침 일과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긴장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원하는 행동을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는 일종의 반복을 통해서 뜻된 기억, 즉 절차 기억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긴장한다고 해서 걷거나 숨쉬거나 말하는 방법을 잊지 않듯이 특정 행동을 반복하여 몸으로 익혀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구체적인 노력 없이 기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듯 루틴을 시작하면 그 뒤에 행동이 자동으로 이어져 나올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렇기에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칠 때, 농구에서 자유투를 넣을 때, 축구에서 프리킥을 찰 때 등 긴장감과 압박이 큰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마치 연습할 때처럼 일관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루틴의 종류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시합 전이나 시합 후에 같은 음식을 먹어 매번 똑같은 몸 상태로 만드는 식단 루틴도 있으며, 루틴의 큰 분류로만 따져도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나 동작을 통한 루틴인 행동적 루틴 말고도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 생각을 통해 긴장감을 낮추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인지적 루틴과 행동적 루틴과 인지적 루틴, 이 두 가지를 합친 종합적 루틴까지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종류의 루틴이 생긴 건 아무래도 수많은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 늘어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면 루틴만 만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쉬운 것 하나고 뭐든 과하면 안 좋다고 루틴 역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과도한 루틴은 긴장을 낮추고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강박장애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루틴으로 불안감을 줄이는 것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뭐든 루틴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불안에 대한 내성이 낮아지고 다시 커진 불안감을 잡기 위해 루틴에 의지하고, 정작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루틴에만 매달리게 되고, 루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부정적 감정이 휘둘려 우울해지고 화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루틴에 뒤집어 씌우면서도 결국 루틴에 다시 집착한 악순환이 생기게 돼요. 괜히 루틴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쓰면 좋지만 못 쓰면 위험한 일종의 양날의 칼인 셈이죠. 결국 루틴과 징크스 둘 다 일종의 습관화 또는 공식화되어버린 동작이나 절차지만, 루틴은 기본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며 경기에 영향을 직접 주어 긴장도를 낮춰주고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징크스는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생각이나 행동이어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선수 본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에 루틴과 징크스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경기나 시험 등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루틴이 생겨났죠. 식단 루틴, 운동 루틴, 공부 루틴 등 참으로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몸에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약이 독될 것을 무서워해 약을 안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루틴도 목적을 확실히 하고 적절히 조절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기에 과도하지 않게 정도를 지키며 써서 경기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떤가요?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삼천포 심리학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리학 관련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에 남겨주세요.